판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 판소리. 안녕하세요. 컬리 VLC 기획팀장 강연서입니다. 요즘은 N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창업이나 부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이 창업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배송과 CS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송 문제부터 CS 관리 문제까지 소상공인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오셨을까요? 저는 현재 오픈마켓 창업을 준비 중인데 막 이것저것 알아봐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면 배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결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은 오픈마켓의 종류도 다양하고 배송 방법도 다양해져서 선택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일단 요즘 배송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풀피먼트 서비스인데요. 풀피먼트 서비스는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서 주문에 맞춰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한 뒤 배송까지 마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물류를 일괄대행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풀피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도 많고 또 오픈마켓에 따라 제공하는 풀피먼트 서비스도 다양하죠. 제공하는 풀피먼트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입고, 포장, 배송까지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송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배송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입점하려는 마켓에서 제공하는 배송 옵션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판매자님께서 선택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픈마켓에서 운영하는 배송과 제가 직접 택배사와 계약하는 것 중에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오픈마켓에서 운영하는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문 처리와 배송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제 배송 인프라를 갖추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고민 없이 빠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죠.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일부 마켓에 따라서 배송 옵션이 제한적일 수 있고 특정 지역 또는 국제 배송을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배송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배송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반면에 직접 택배사와 계약하면 배송 프로세스에 대한 더 많은 제어와 배송 시간, 가격 등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더 다양한 지역과 국제 배송 옵션을 제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배송 인프라를 운영하는 게 복잡하고 택배사회의 협력 관리도 필요하기에 배송 문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님의 상향과 목표를 조정하셔서 어떤 옵션이 나에게 더 좋은지를 판단하셔야죠. 초기 투자와 노력을 감내할 수 있고 더 많은 제어를 원한다면 직접 택배사와 계약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편의성과 빠른 시작을 원한다면 마켓에서 운영하는 배송을 고려하면 좋고 이때는 마켓의 정책과 제한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없으세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없고요. 어려운 질문일 텐데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을까요? 저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 식품 판매를 하는 중인데 개인적으로 배송업체와 계약해서 상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송 기간도 어느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배송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배송 시간에 따라서 새벽, 당일, 일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빠른 배송이 좋은 건가? 나도 빠른 배송으로 바뀌어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실 새벽이나 당일 배송처럼 빠른 배송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도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객이 무조건 빠른 배송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고객의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급한 필요성과 편의성의 사유가 높을 거고, 업체의 경우에는 다른 판매자와의 경쟁 우위를 위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빠른 배송이 필요 없는 고객의 경우는 배송 타입에 따라서 추가 배송비가 발생되거나 원하는 수령 시간이나 원하는 일자가 아닐 수도 있죠. 따라서 고객의 다양한 선호도와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배송 옵션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배송 트렌드를 봤을 때 해외 배송마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질문자님께서 배송 시간이나 트렌드를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상황에 맞는 배송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배송 문제가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배송 기사님과 고객 간에 마찰이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배송기사와 고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중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시고 고객과의 문제는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하시고 배송기사와의 문제는 판매자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배송 위탁 업체를 통해 전달 후 해결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또한 중재 과정에서 고객님들께서 너무 과한 요구나 배송을 제외해달라 아니면 업체를 변경해달라 이런 이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으시면 무조건 수용하거나 약속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주 내에서 개선을 약속하시고 공감하면서 고객님의 마음을 잘 케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혹여라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안내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걸 참조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소상공인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앞에 나오셨던 분처럼 배송 문제도 문제지만 고객 클레임 발생 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해요. 이게 그냥 교환 반품의 문제면 모르겠는데 너무 과한 보상을 원하거나 욕설을 들으면 정말 심적으로 힘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감정 노동을 하고 소통 컨트롤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를 강성불일시라고 표현하고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자고 보면 일단 클레임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건에 연계된 내용이 복잡하고 양쪽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클레임 처리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자가 고객의 클레임의 강도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배상과 보상의 기준을 마련하시며 고객과의 분쟁 발생 시에 시간과 비용을 최소한으로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기준 이상으로 불가하다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고객도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거나 판매자도 명확한 기준으로 감정적이지 않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협상을 이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과한 언행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고객님에게 사전에 조심스럽지만 명확하게 욕설이나 폭언으로 인한 상담은 사건의 문제를 떠나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시고 만약에 지속될 경우에는 중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객과 판매자분 모두 연락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전문 기관인 소비자 분쟁 해결센터를 통해서도 판매자와 고객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면 허위 사실을 후기에 남기거나 SNS에 올린 경우도 있어서 원칙 대응만 하게 되면 저만 손해보지 않을까요? 이게 참 안타깝고 속상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판매자분이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후기를 남겨주신 고객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수렴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객님들이 해당 후기를 보고 오해하시지 않도록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판매자 답변을 꼭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후기에 이렇게 남겼다고 하면 우선 고객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와 양해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또 그 후에는 고객님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 삼겹살 제품 특성상 기름기가 많은 비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상품에 대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품에 대해 환불이나 재배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안내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고객님께서 사진을 거부하시고 이미 섭취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치를 해드릴 수 없었던 배경을 써주신 뒤 판매자분이 최대한 고객님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제시한 협상 내용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판매자님이 노력에 대해 다른 고객님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하실 수 있고 또 걱정하셨던 손해나 피해도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소상공인을 모시고 배송과 CS 문제에 관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창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고객과의 인연을 맺어가야 하는데요. 사람 사이에도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듯 고객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셔서 오래도록 그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리 VOC 기획팀장 강연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